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 8월 31일부터 이어진 24일간의 단식을 어제 중단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1983년 단식 때보다 하루 더 긴 일정이었는데 단식의 이 득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식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설적이지만 단식으로 얻은 것은 친명 일색의 단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은 사실 얻은 것보다 더 많죠.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명분. 정치는 사실 명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명분은 잃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단식을 할 때 내세운 것이 전국을 쇄신해라. 그 목적으로 이제 단식을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단식의 목적은 방탄, 본인이 체포 동의안과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단식이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두 번째 잃은 것은 리더십이죠. 왜냐하면 지난 2월 다 기억하시겠지만 2월 당시의 체포 동의안 부결에서는 28표가 이제 반란표가 있었다. 하지만 28표의 내용이 기권과 무효표가 20표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39표, 반란표가 당시보다 10표가 더 많았죠. 그리고 기권과 무효표는 10표밖에 되지 않아요. 29표가 무려 찬성의 표를 던진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가 소명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마지막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과정이지만 친명 일색의 단결은 얻었지만 민심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합리적인 진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마 친명 일색의 이러한 단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합리적인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반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친명 일색의 단결을 얻었지만 민심은 잃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분열됐다는 걸 확인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에서 130명 정도는 부결을 했지만 30-40명 정도는 뭐 가결 또는 기권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당 내부에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분열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저번에 비해서 가결표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선거가 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회의원들, 과거에 이제 기권이나 이런 상황에서 가결로 좀 이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좋게 보이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성과라고 얘기한다면 뭐 제가 볼 때 국민적 여론의 이제 변화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당원들 그다음에 저희 민주당 지지층들, 진보층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 하나 하고요. 미디어 토마토나 유시스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같은 경우는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조사가 더 높게 나왔었는데 소위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정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좀 변화했다라는 측면들.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자체가 좀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이 좀 인정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초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뭐 방탄을 하려고 단식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24일 동안 예를 들면 죽음을 불사하면서 단식을 하겠습니까? 단식에 대한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국민들이 1년 넘게 소위 30%밖에 지지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60% 정도는 반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단식이라는 걸 통해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라라는 얘기 하나.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를 천명해라. 국민들의 70-80%가 이런 부정적인 여론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국정을 쇄신하고 내각을 총사퇴해서 좀 일신해라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한 요구를 갖고 단식을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은 거죠, 현 정부가. 또 그런 측면에서 단식이 뭐 국민의힘
에서야 다르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4일 동안 지속된 단식을 보면서 진정성 있구나.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잘못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치인이구나. 좀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얻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24일간의 단식을 마친 이재명 대표 이제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으면서 영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이죠. 내일 모레 오전 10시로 정해졌고 현재로서는 연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구속 기각 여부를 파악해 보기보다는 결과에 따른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속이 되거나 기각이 됐을 때 여야에 미칠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영장이 이제 심리가 열리는데요. 예. 이제 형사사건의 원칙에서는 이제 피의자가 신문을 받아야 됩니다. 기각이 될 경우를 먼저 가정했을 때 사실 기각이 되는 이유를 따졌을 경우에 이제 범죄 행위가 소명이 되지만 도주의 염려가 없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게 통상적 이유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범죄 행위가 소명된다는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각이 됐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과연 집권 여당이 있느냐? 저는 크게 없다고 보고요. 영장이 채택이 됐을 경우, 그럼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날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야당의 혼돈은 더 걷잡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바로 책임진 사람이 원내 대표입니다. 하지만 네. 원내 대표가 비명계예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책임진 사람이 비명계의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이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사실 친명계 일색으로 비명계 보고 나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수박 색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마치 공산당에서 마치 색출하는 그런 인민재판식입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던진 소신 판결에 내가 수박이 아니다 하고 인정사실을 올리는 이러한 참 기이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자질론까지 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채택이 될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동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까지 상황을 끌고 간 친명 1세의 지도부가 오히려 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민생을 바라는 것이 국민인데 국민 여론과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예. 그러한 민주당이 더 큰 화살을 맞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기각이 됐을 시에는 국민의힘이라든가 법무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각이 됐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행위가 소명이 된다 하면은 도주의 염려가 없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소명이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증거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이 막아서서 국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속영장의 가부에 떠나서 집권 여당은 지금부터도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경제 민생입니다. 경제 민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속영장의 가부에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순방 이후에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겁니다. 저희들은. 이 구속이 됐을 시, 또 기각이 됐을 시 미칠 파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가결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산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과 윤핵관이 집중해가지고 이준석 전 당대표를 뽑아낸 과정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니까 상대당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공산당이라고 설명하시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중요한 원칙을 빼먹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 근데 언젠가부터 검찰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정당한 것처럼 주장을 하세요. 정부 여당에서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어떤 불구속 원칙의 수사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야당 당대표가 얼굴이 다 알려진 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증거인멸 말씀하시는데 검찰이 계속 얘기한 게 있잖아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면서요. 더 이상 인멸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좀 그런 자신감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청구한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례적으로 11,253자나 되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증거가 명료하다면 감령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증거 내용에 따라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로 진술과 정황이기 때문에 진술과 정황을 조합하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원래대로라면
소위 이 백현동은 배임, 그다음에 쌍방울은 제3자 뇌물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인데 여기 갑자기 쑥 끼어들어오는 게 위증교사 및 뇌물죄입니다. 이건 최근 사건도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 그 내용도 아니고요. 거기에 별건으로 있었던 소위 검사 사칭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위증교사 있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낸 거예요. 이 얘기 뭐냐? 적어도 이 두 가지 문제로는 소명이 잘 안 되니까 세 번째 가지고 온 위증교사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전 그래서 이런 방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야당 당대표를 꼭 인신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 소위 지금 매우 정치적인 수사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인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전 당원, 당무위, 중앙위 이런 걸 열어서 예. 소위 구속된 상황에서는 인신이 구속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전 당원들의 의견들을 묻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소위 방향을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이 상식적이라면 저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좀 기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을 시에 일부에서는 사퇴란 없다, 옥중공천이라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당원들에게 물어야 될 것이고요. 예. 중앙위 당무위, 여론도 다 봐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소위 예단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보다는 당원들에게 묻고 그 당원들이 묻는 방식에 따라서 지도부와 당대표가 결단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일부에서는 옥중에서라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는 좀 너무 안 나간 얘기이다. 결정이 난 다음에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좀 맞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결과를 지켜보는 양당 입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민주당은 폭풍이 수습이 시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가결표 의원을 말씀하신 대로 색출하는가 하면 이 협박을 하는 일도 있고요.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파 간의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모습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결과를 물론 지켜보겠지만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저는 가결표를 던진 분들이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추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공식 지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중진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중진협의체 구성 이후에 통합형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결표를 던지고 난 다음에 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러니까 표결이 있기 전날 전전날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문제에서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가결표 던졌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분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우리 총선 못 이긴다. 이 제 얘기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이런 가결표 흐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제안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이 청구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다음 총선을 위해서 현 지도부는 안 된다는 판단하고 가결표 던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이 가결표 의원들 같은 경우도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소위 그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또 다른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가결표를 던졌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순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에 있는 많은 당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원내대표 선거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아마 기각이 돼서 온다면 당대표와 새롭게 만들어진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엄중하게 사태에 대한 처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의 위기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모든 것이 정치 검찰, 정치 수사라 그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자당 의원들의 투표까지도 기획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예. 이것은 사실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모독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당의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를 던진 거지 이것을 기획이라고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표결 직전에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왜 냈습니까? 본인이 불안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그러한 메시지를 그렇게 표결 당일날 원내대표가 면담한 날 던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기획으로 몰고 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친명이 이렇게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부를 사퇴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자세 자체가 오히려 공천에 더 집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공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사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옥중 공천까지 본인들이 나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논하고 대통령과 국정을 쇄신하자 하면서 그러면 정부 여당이 내놓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협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기국회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노랑봉투법, 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에서 본회의 직상정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이러한 민주당이야말로 오히려 어떻게 민생을 논하겠습니까? 예, 민주당 오는 26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의원 순서대로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입니다. 잠시 후 오후 6시에 후보 등록이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비명계에서 후보 등록 없이 이렇게 친명계 인사들 간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도 나올 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마감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범친명계로 불리는 분들이고 아직까지 비명계로 불리는 분들이 원내대표 경선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당대표를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가결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각 지구당, 그다음에 의원실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들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가 집합적으로 어떤 후보를 내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은 분명히 듭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적어도 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소위 이 부결을 중심으로 한 분들의 중심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투 트랙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이제 지금까지 검찰의 정치적 수사 그다음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독주 과정에 대해서 이제는 원내에서만 싸울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죠.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데 정부 여당이 싫어하면 시행령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어차피 장애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제기를 해야 되겠죠. 예. 거기다가 또 제기되고 있는 저희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처리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방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 문제,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혹들, 그다음에 이태원 오송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예를 들면 생명에 대한 경시 현상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또 예산국회를 통해서 충분히 원내에서도 투쟁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내와 장애 투트랙을 통해서 독주하고 있는 정부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 맞서서 상당히 좀 투쟁하는 어떤 원내 지도부 또 예. 투쟁하는 당 지도부 형태로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와 또 원내대표가 어떻게 선출돼서 어떤 지도부가 운영이 될지 지켜봐야겠는데 이런 가운데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를 두고 한동훈 장관과 이 서울대 법대 동기여서 법무부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알려진 바로는 동기가 아니고 일면식이 없다는 주장인데 김 의원이 이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도가 있죠.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은 사실은 거짓말의 명수라 할 정도로 국회에서 거짓말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담동 술자리. 그것도 예.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참석한 술자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거짓말로 탄로가 났어요. 하지만 그 얘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더한 거짓말을 계속 일삼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공중파 방송이에요. 공중파 방송에서 공공연히 그러한 거짓말을 유포했는데요. 이것은 방탄 법원을 노린 거 아니냐. 오히려 법원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파가 누굽니까? 야당이 여당 시절에 임명한 그러한 특정인이 주도하는 그러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송의 패널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패널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방송 장악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가서
그렇게 공공연히 거짓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지도 않고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까 기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 자체가 정말 기획인 겁니다. 친명 의원들이 비명계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법원을 압박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마 이러한 무시무시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에서 다양성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그 다양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선출될 것이 뻔한 친명 일색의 원내 지도부 과연 이런 데서 모든 것이 민주당의 기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반대쪽에 정진석 의원도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불만 섞인 얘기를 하고 판사의 성향 얘기도 없었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김우겸 의원이 잘못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무슨 뭐 기자로서 속보 전쟁을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인된 팩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처음이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김우겸 의원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건 좀 부당한 행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예를 들면 기획으로 몰아간다고 제가 기획으로 몰아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김종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전전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니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으면 기획한 거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부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기획으로 몰고 간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계속 그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과거 제가 그렇게 따지면 아니 언론 장악하려고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다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 윤 대통령이 서울지검장 시절에 수사해서 수사에 대한 내용에도 언론 장악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대통령도 언론 장악하려고 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기 동의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땐 김우겸 의원의 말이 잘못됐습니다만 김우겸 의원이 얘기한 걸 어떤 특정 언론사가 얘기해서 그걸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우 문제가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참 이렇게 복잡한 국회 상황 속에서도 4박 6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오늘 RN서치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지난 조사보다 3.3%포인트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윤 대통령께서 9월 초에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 인도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연이어서 뉴욕에서 일어난 유엔 총회를 계기 삼아 4박 6일간의 순방을 하고 돌아오셨는데요. 그간의 4박 6일간의 순방 중에 48개국을 무려 만났어요. 그리고 41개국과 양자회담을 했죠. 예. 두 번의 9월 달에 있었던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방을 통해서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에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편승해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글로벌 공급망 관련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무너져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굉장히 취약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두 번의 큰 빅 이벤트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는 그런 양자회담, 다자회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디지털 무역이라는 그런 흐름에서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디지털 무역, 디지털 규범과 관련된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습니다. 예.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고요. 이 모든 것이 사실 경제 성과로 이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개혁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아마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의 성과로 이어지고요. 다만 이 부분이 실물 경제에 얼마만큼 결실로 맺느냐 하는 것은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 정상들과 모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앞으로도 정상회담 순방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외교 성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너무 달라서요. 다른 조사도 봐야겠지만 이번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양자회담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발 부탁인데 기네스북에는 신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양자회담을 많이 한 게 요즘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고 실석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막 기네스북에 오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외교를 좀 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식의 발상이 저희 국민들에게 뭐 하자는 거지? 외교를 어떻게 보는 거지라고 하는 어떤 불신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RN서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다른 여론조사와 다르게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예.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PK 지역에서 6.1%, 그다음에 TK 지역에서 6.5% 정도가 갑자기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보수층, 그러니까 아주 핵심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위기감을 느끼면서 결집한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뭐 20%대 후반으로 떨어진 그 지지율도 있고, 그다음에 갤럽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 지지율이 거의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조사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의 트렌드, 추세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 이 조사만 특이하게 올라간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또 하나 이 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당 지지도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11%가 높아요. 예.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정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런 조합들과 관련돼서 좀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정당 지지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을 건데 예.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나온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됐을 때 아마 서울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이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몇백 표에서 수천 표 차이의 아주 작은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상황인데, 지금의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11% 차이라고 하면 매우 큰 차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소위 국민의 힘이 수용해야 된다. 저도 1년 이상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 스스로 진지하게 국민의힘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 소식,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